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집중호우로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참사가 모레 3주기를 맞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사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심리치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임시 제방이 무너져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생존자와 유가족 상당수는 여전히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와 TVN 충북교통방송이 참사 직후인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실시한 7.15 오송 참사 피해자 추적 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건 예기치 않은 죽음을 겪은 뒤 심리적 부적응을 뜻하는 사별 비애 증상이었습니다. 높은 비율을 보인 앞서 진행된 6번의 조사와 함께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8%가 전문적인 심리 개입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역시 7차례 조사 내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전문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잘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죄책감을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심리적 고통은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이어져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조사 전반에 걸쳐 나왔습니다.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생존자나 유가족들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한 심리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저희 청주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주, 대전 그 밖에 지역에서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한참 뒤에나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생존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에서 잊혀지고 있다는 소외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있고 신체적으로 피해가 있고 물질적으로도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숨어서 우리끼리 이 피해를 삭히고 있을까? 모레 참사 3주기 추모제를 앞둔 가운데 일회성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개별적인 심리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CJB 이환입니다. 음성군이 부적격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업체 등록을 수리해준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미 환경부나 충청북도 등 상급 기관도 등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무슨 배짱인지 조건을 무시한 업체의 등록은 받아들여져 사실상 특혜가 제공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음성군 내 개인 하수처리 시설 AB 제조업체는 기존 다른 업체를 양도해 음성군 수도사업소로부터 변경 등록을 인정받았습니다. 신규 등록이 아닌 변경 등록을 할 경우 제품의 재질, 성능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업체의 채권과 채무를 비롯해 인력과 공장 등 종전 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경우 제조 공장과 기술 인력, 채권, 채무를 모두 양수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조차도 지위 승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음성군은 부적격 업체들의 변경 등록 요청을 수리했습니다. 심지어 A업체가 기존 업체를 승계한 시점은 이미 해당 업체가 폐업 처리돼 양도 양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협회를 돌려갔어야 되는데 사라질 때 인증기가 돼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인증기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이 업체의 변경 등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과 다른 자문 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음성군이 자문을 의뢰한 변호사들은 일제히 채권과 채무, 물적, 인적 조직의 이전이 확인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도사업소는 부정적 의견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만을 이유로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책임자들도 문제 제기 없이 최종 결재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업체의 개인 하수처리 시설 제품 58개는 설계를 무단 변경하고도 재검사 없이 지속적으로 판매 유통됐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음성군이 제조업자에 영업정지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뒤늦게 음성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가 AI를 시정 전반에 접목하는 AI 특별시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청주를 찾아 행정혁신과 AI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청주를 찾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강연을 했습니다. AI 트렌드와 시민 일상의 변화라는 주제로 AI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AI의 미래를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청주시가 AI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선 행정 혁신부터 도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많이 찾는 민원들 중에서 그 절차를 좀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민원들도 또 존재를 하고, 이거는 뭐 중앙정부나 해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청주시에서 좀 빠르게 도입을 해서. 이와 함께 청주가 AI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AI 소프트웨어 기업가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함께 협업을 많이 해야 되고요. 어쨌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원격에서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또 같이 협업을 해야 돼요. 이후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선 AI로 재난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당장 지난주 장마로 청주 모충동 등에서 침수 피해가 난 만큼 이 시장은 재난안전관리에 AI를 접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시민 안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하고자. 이 시장이 AI 특별시 청주를 천명한 가운데 청주시에도 AI와 행정을 접목하는 혁신의 바람이 불 걸로 예상됩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청주 복지재단 신청사 개관식이 오늘 이장섭 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모충동에서 중앙공원 인근으로 이전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청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교육,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야구 명문 청주 세광고등학교 야구부가 어제 고교야구 최고 건의대회 가운데 하나인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1954년 창단 이후 72년 만에 첫 청룡기 우승이자 송진우가 활약했던 1982년 황금사자기 이후 무려 44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박원 기자가 선수단을 만났습니다. 첫 경기부터 파죽지세로 결승까지 오른 청주 세광고등학교는 1회부터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2사 2-3루에서 서정휘가 안타를 치면서 선취점을 내고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2회에는 1사 만루 찬스에서 황동민이 희생플라이로 추가점을 획득했고 김우진이 2타점 적시타를 날려 순식간에 4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무실점을 이어가던 선발 김동유가 5회에 흔들리면서 2점을 내줬지만 박상민이 끝까지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 9회에 2점을 추가한 뒤 6대2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1954년 창단 이후 72년 만에 거둔 청룡기 우승이고 전국대회 우승도 송진우가 활약한 1982년 황금사자기 이후 44년 만입니다. 수비적으로 잘 도와줬던 것 같고 주자 나가서도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 많이 해줬던 것 같고 중요한 상황에서도 잘 쳐줬던 것 같습니다. 엄청 들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 코치님 분들도 그렇고 동문회 그 분들도 엄청 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번 우승의 중심에는 선후배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3학년 형들이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면 2학년 동생들은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과 호수비로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다 같이 뭉쳐서 한번 우승해보려고 다 같이 그렇게 마음가짐 갖고 들어갔고 저희 시즌이 아니어도 2학년으로서 형들 도와줘서 같이 우승해서 기분 좋습니다. 캐치 영훈이가 또 자기 믿고 선질해가지고 유인구 같은 것도 바닥에다가 다 해도 영훈이가 브로킹 잘해주고 해가지고 어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치 시절 포함 16년째 세광고 야구부를 이끌고 있는 방진호 감독은 45명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해 팀 조직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김기남, 신동수, 진필중, 이호신 코치의 지도도 우승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누가 실책을 안 하느냐, 또 누가 작전을 잘하느냐 그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승부가 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이제 강팀이 되려면 수비에 좀 집중을 많이 하자.
청룡기를 품은 새 광고는 다음 주 대통령배와 다음 달 봉황되기까지 기세를 이어가 전국대회 2관왕에 도전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농촌에서는 몸이 아파도 공중보건의가 오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 보건지소가 적질 않습니다. 공보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홍성에서는 보건지소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TJB 김상기 기자입니다. 보건지소를 찾은 어르신들, 혈압을 재고 진료를 받은 뒤 약까지 처방받습니다.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공중보건의가 오는 날을 기다리던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선 공보의 순회진료 대신 간호사 등의 면허를 보유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상주하며 91개 종 의약품 범위 안에서 상시 진료를 제공합니다. 홍성군이 새롭게 도입한 통합형 보건지소입니다. 옆편면에 공보의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가서 또 동네 할머니 두 분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받아오고 그런 실정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상주에 계시니까 매우 편하죠. 그게 해소가 됐으니까. 이 같은 변화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지난해 59.5%에서 올해는 82.1%로 늘었고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홍성군은 공보의를 기다리는 대신 보건지소 운영 체계를 바꿨고 효과는 한 달 만에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는 전월보다 하루 평균 22.5% 늘었고 이용자의 87%는 70대 이상이었습니다. 감기나 타박상 같은 가벼운 질환은 바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됐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도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의료 처방 및 약품에 관한 업무보다는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상담하고 관리하고 의료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 따라서 어르신들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군은 통합형 보건지소를 늘리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 아플 때만 찾는 보건지소가 아니라 평소에도 건강을 관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겠습니다. 통합형 보건지소가 농촌 의료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공보의를 더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농촌 의료를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보건지소의 운영 방식을 바꾼 홍성군의 선택이 농촌 의료의 새로운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주말부터 사흘째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까지 온열 질환자는 3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식적인 온열 질환 사망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일 괴산군에서는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이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졌고 지난 11일 영동군에서도 80대 남성이 35도 폭염 속에 밭일을 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낮에는 폭염특보가, 밤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충청북도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온열 질환자 추이와 농가, 축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의 조기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JTX 노선이 통과하는 8개 지역구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지자체,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JTX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경제성, 국가 균형 발전 효과를 점검했습니다. JTX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요 거점, 청주공항을 잇는 신규 철도 노선으로 진천군이 사업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에 송재봉 국회의원과 이영신 전 청주시 의원이 응모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월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이광희 전 도당위원장이 사퇴하며 이모선 의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선거는 이달 말 치러지며 새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북도 협의회가 올해로 16번째 베트남 다문화 가족 부모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베트남 다문화 가족 부모들은 오늘 도청 대회실에서 도지사 초청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청남대 등 명소를 탐방하고 사돈 가족들과 만나는 등 열흘간의 일정을 보내고 오는 23일 출국하게 됩니다. 전대수 충북협의회장은 다문화 가정이 서로를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살기 운동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우정과 화합의 가교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는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되며 장애아동 맞춤형 서비스와 가족 상담, 부모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 체계가 18세 미만을 포함 모든 장애아동으로 확대돼 보다 폭넓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청주예총과 국제현대미술관이 지역 전시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공동 주최한 상상 속으로의 여행 전시회가 청주문화관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33개 나라 59명의 작가들이 조각과 회화, 설치와 판화 등 총 250점의 작품들을 선보여 세계 각지의 시각 문화와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예총은 앞으로도 국내외 예술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청주가 예술의 중심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오늘 충북 미래여성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충북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충북경찰청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오늘 기념식은 노인학대 20년 추이 비교 분석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과 함께 노인 인권 증진 유공자 표창, 노인학대 근절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충북은 현재 노인보호 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1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리파크 골프장이 오는 21일 정식 개장합니다. 지난달 말 청주시 내숲에 45홀 규모로 문을 연 도리파크 골프장은 시범 운영 기간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차장 확포장, CCTV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충북 도리파크 골프장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유료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가 충주 찰옥수수 버거 출시를 기념해 오늘 충주시에 1,000만 원 상당의 버거 세트 쿠폰 1,000매를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충주 찰옥수수를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인 데 맞춰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탁된 쿠폰은 충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달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